김영한 같은 경우는 전향을 했는데 전향을 안 하고 남아있는 식구들이 이제 경기 동부연합, 인천연합, 경상연합, 호남연합, 그 남한에 4개 친북 조직이 있었어요. 그 수사파 조직이지. 이 경기 동부연합에는 이석기라는 인물이 있었어. 인천연합이 다 있는데 중앙정부부에서 내용을 파악은 하는데 분명한 꼬투리가 없으니까 잡아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석기가 이제 경기 동부연합의 책임자가 됐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에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썰물기, 밀물기. 물이 빠지는 게 썰물기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게 민물기인데 이석기가 생각하기를 그때 자 지금은 군부 통치로 썰물기다. 썰물기는 지하로 잠입하는 게 지하로. 밀물기가 되면은 지상으로 나와서 정당 활동을 해요. 그래서 민물기라고 지하에 조직을 해가지고 굶고 라면 먹고 감옥 살고 하면서 지하 조직을 확장했어.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세월이 좋아지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견제가 없어지니까 밀물기로 지금 밀물기다. 그래서 이석기도 출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3명이 국회의원이 됐어. 13명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판이 다르잖아요. 국회의원 세비가 엄청 나오지요. 정부 예산으로 비서관 5명을 붙여주고 그리고 정당에 그 당이 통진당인데 통일진보당 대표가 이석기인데 1년에 국고 예산을 100억을 줘요. 그 당의 지원을. 1년에 100억 돈을 받고 국회의원 세비가 나오고 보좌관을 5명을 정부가 다 돈을 주니까 이 호시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랬어. 그런데 황교안이 공안 출신이요. 간첩 잡던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이상해.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정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부 국방 1급 비밀만 자료를 하네? 그래 이상하다. 저 친구 이석기 이상하다. 왜 군사 기밀 서류만 요청을 할까? 그래 조사가 소리 없이 시작이 됐는데 저기 북한하고 직접 거래하는구나. 저기 경기 동부연합 거기 소속 보이지 않는 수뇌부구나. 알게 됐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있는데 이 사정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석기가 방심을 했어. 1년에 100억 나오지? 국회의원 세비 나오지? 정부 자료를 요청하면 다 주지 하니까 쉬워진 거지. 이 혁명의 밀물기다. 이래가지고 서울에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당원을 130명을 모아서 핵심 당원 130명을 모아가지고 이석기가 거기서 꼬투리가 잡혔는데 그날이 다가온다. 그날이 오면 A조는 KT 전산 담당 KT 점령하고 B조는 KTX 그 철도 점령하고 C조는 어디에 석유 단지가 있으니까 그걸 폭파시키고 그러고 압력밥솥을 가지고 사제 폭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압력 독산에 화약을 넣어가지고 하면 사제 폭탄이 돼. 그걸 훈련시키는 얘기를 하고
D조는 그 압력탑 스스로 폭탄을 만들고 그러나 이걸 1대1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석기가 방심한 거지. 잘 되니까. 그걸 130명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있었어.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통진당에 들어올 때 평등 세상 만들자고 들어온 거이지, 들어보니까 그거는 민중혁명이거든. 뭐 KT를 폭발시키고 석유단지를 불지르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데?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요새 핸드폰이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녹음을 했어. 청년들 잘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다 녹음이 됐어.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야, 이건 아닌데? 이래 되면 이 공산 세상 되자는 거 아이가? 크리스찬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중앙정보부 요원이랬어.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삼촌 잠깐 만나서 녹음 한번 들어봅시다. 삼촌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석기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딱 황교안이 법무장관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사 중인데 자료가 없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대자 녹음됐으니까.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그 청년한테 정부로 재정을 지원해 줄 테니 돈을 줄 테니까 한 달에 뭐 2천만 원 줄 테니까 계속 녹음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난 나라 위해서 한 거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요. 돈 때문에 하면 내가 안 하지 왜 하겠어. 평등 정의로운 세상 위해서 내가 그 통진당에 들어갔는데 돈 받고 할 생각 없어. 그래서 내 끝까지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 모일 때마다 녹음을 했어. 그 몇 달 그래 하니까 정부가 세는 것 같거든? 그 통진당에서 단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보부에서 이제 그만해라. 위험하다. 그만해라. 그동안에 녹음했는 걸로 이석기를 재판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을 넣었지요. 그러고 황교안 장관 때 통진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해산을 시켰지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위원회, 사법부, 경찰 고루고루 아지트를 만든 거예요. 아지트를. 그 이번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정보가 많잖아요. 지난번 선거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부정선거가 너무, 이건 거대한 부정선거예요. 이걸 단속하려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이걸 감사도 못해. 이건 독립기관이야. 이걸 하려면은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초법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월 3일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군이 280명은 국회 가서 국회의원을 막는데 총알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빈 총 들고 가가지고 신용만 하고 300명이 수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300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 가가지고서는 그걸 자료를 전부 압수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의 사람들이 잡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선거 부정하는 그걸 전문 요원들이 99명 그러는데 실제 한 30여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 미국 쪽에 넘겼지. 이제 버스에 실어가지고 비행기로 미국, 일본 쪽으로 넘기고
그 이제 계엄령이 되는데 그 뒤에 탄핵 재판이 되고 뭐 복잡해졌지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4일이죠. 4일. 4월 4일에 11시에 발표가 난다 그래.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계속 해직시키느냐,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하느냐, 4월 4일 날 재판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 생각에 그건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못했다 치고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부정선거니 뭐 전부 선거관리위원회니 헌법재판소니 전부 좌익들이 점령해가지고 그런 거 시민들이 보고는 어이구 언제 좌익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냐. 이러다가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겠네. 그래서 이제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패가 갈라졌는데 탄핵 반대파가 10만 명이면은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 10분의 1 정도 돼요. 내가 밤 10시쯤 일부러 돌아봤더니 탄핵 반대하는 중에는 주로 청년들이요. 대학생 20대, 30대. 이걸 2030 세대라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막 떨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그런데 탄핵 찬성하는 쪽으로 가보니까 한 10분의 1이 되는데 절반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청년들이에요. 중국 청년들이. 내가 그래 가서 니하오 그러고 인사했더니 비실비실 피하더라고. 그러고 경찰관이라고 그 서서 지키는데 가만 보니까 이상해. 예? 말을 안 하고 서 있어. 내가 뭐 물어도 말을 안 해. 예? 그래 내가 쎄쎄. 그러니까 반이더라고. 가짜 경찰이 중국 사람이 경찰관 복장을 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몇째 데려가서 니 중국 놈이 왜 한국 경찰 노릇하냐? 그래가지고 경찰관 쓴 거 있지요. 그걸 잡아 뜯고 끌어내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이 친구가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그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깨어난 거죠. 대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밤 10시쯤 추운데 그때 추웠거든요. 1월 달에. 자네는 이 추운데 왜 길거리에 나와서 고생하는가? 그랬더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왜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네, 중국식 사회주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북한식 공산주의는 안 되잖아요. 어르신네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우리 대에 와서 김정은 만색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걔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가르친 것도 아니야. 그게 몇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30만 명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그리고 교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무래도 반공이잖아요. 지금 또 교회 안에 좌파들이 많이 침투해 있지요. 김일성이 남반부 해방전선 10개조가 있어요. 남반부를 해방하는 데에 10개 조항이 있어요. 그 네 번째가 교회를 해체하라.
남한부 해방 중에 10계명 중에 4번째요. 교회를 해체하라. 그 전략이 바뀌었어요. 교회에 침투하라.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 주사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온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예장 통합이라 그래요.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탄핵 지지 성명을 냈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 성명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학생들이 탄핵 반대 데모를 하니까 교수들이 너 탄핵 반대하면은 제적하겠다 그래요. 제적하시오. 나는 사회 문제 삼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떠드니까 교수들이 불러내가 밥 사주면서 없던 걸로 하자. 이게 한국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깨어나고 청년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그러고 부정선거의 자료가 다 나왔어. 부정선거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동두천 사는데 동두천에서 옆에 있는데 파주시에 그 동북 무슨 면이 있어요. 동북면인가 진북면에 거기에 100세 이상 되는 유권자가 44명이야. 응? 그런데 100세 이상 투표가 170명 나왔어. 그 중에 198세가 나왔어. 198세가 투표한 거야. 응? 150세하고 198세. 198세 출생한 사람이 이재명 한쪽에 투표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딱 나오. 그리고 한 선거구에는 투표했는 사람은 74명인데 표는 144명 나왔어. 그러니까 70표는 이게 도깨비가 했냐? 이거 뭐가 했냐, 이지? 응?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나가지고 시민들이 심지어 3월 1일에는 강화문 여의도에 500만 명이 모였어요. 말이 500만 명이지. 이건 엄청난 거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종로 끝까지 꽉 찼어요. 차가지고 부정선거 해명하